대해서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오행, 수오행 마지막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할 일 다 설명해 줘. 할 일. 할 일 식간 에너지에서 조금 설명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천간을 의미하는데 연간에도 있고 월간에도 있고 일간에도 있고 시간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 에너지라는 것이 이 에너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지대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제 에너지에는 항상 이 기와 질이 있다는 겁니다. 기와 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제 방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우주적 기운이라든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절대 중요한 건 에너지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방사돼 갖고 어떠한 변화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식간 12지라는 겁니다. 식간이 12지를 이렇게 이제 만나는 이 상황인데 이 우리 에너지에는 반드시 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할 일이 있고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거를 알고 요 열정 할 일과 열정을 가지고 시절을 찾는 겁니다. 시절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받는 시절이 있고 내가 주는 시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 삶을 평가하는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결국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사주 명식을 파악하고 통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논다는 것은 이 시절이 잘 안 맞아서 오는 거예요. 또는 뭐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거고 또는 열정이 없어서 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물어보는 문제는요, 이 세 가지에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냐, 열정이 있냐, 시절이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알라고 이제 식간 12지를 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간을 다 끝냈잖아요. 뭐 식간을 다 네. 끝냈으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는 이 할 일과 이 열정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이 간목일간의 할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 이제 대칭성이라고 해요. 대칭성. 다른 말로 어떤 결과를 보겠다. 이거 보는 겁니다. 열정은 어떻게 갖고 있냐 바로 화라는 열정이 있고 수라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열정은 능동적인 모습이고 능동적이고 이 수라는 것은 이제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목일간도 똑같습니다. 할 일은 어디 있습니까? 금과 똑같이 있습니다. 열정도 똑같이 화수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갑목과 을목의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갑목은 뭐예요? 이거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을목은 뭐야?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차이 있습니다. 이 의미야. 얘는 뭐야? 이 길이 성장에 중점이 두는 거고, 얘는 부피 확장에 중점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차이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간목은 수직 상하 운동을 하지만 을목은 뭐야? 이렇게 좌우 확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명확히 할 일은 금에 있고 열정은 수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화를 보면 능동적인 거고 수를 보면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동적이라는 말, 능동적인 말을 어떻게 해석해? 능동적이면 이건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남을 만나러 가다. 남을 향해서 가는 거고. 이건 뭡니까? 남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하겠죠. 예? 이거는 움직임이 어떻게 불편하겠죠. 내가 나한테 오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목일간이 겨울에 태어났어요. 예? 네. 얘는 못 나가요. 겨울이니까 뭐야? 수동적이잖아요. 네. 수동적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은 있었는데 수동적이니까 뭐야? 남이 와야 돼. 남이 누구예요? 얘한테 남은 누구죠? 나와 남은 항상 어떤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뭐 간목한테 남은 누구예요? 목한테 남은 뭐가 됩니까? 금이잖아요. 얘네들은 금이 금을 위해 사는 겁니다. 얘는 수동적으로 금의 정보를 받아야 될 입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얘는 금의 정보를 받아야 되는 어떤 이 전수자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전수자 받는. 그러면 요 연지에 가을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응? 이 간목일간은 어떠한 인지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간목일간이. 가을이 계속 겨울한테 계속 자기 정보를 주니까 얘는 뭐야?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해야 돼요.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나마 금이라도 있으니까 자기 할 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직업은 딱 정해졌습니다. 국가 공직입니다. 국가직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간봉한테 할 일은 금이니까. 근데 그 모습은 뭐야? 수동적이라는 건 뭐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 한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목이 가을에 태어났어요. 할 일이 명확하죠. 네. 그러면 이 간목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죠. 네. 열정이 화로 있냐 수로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지력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겨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얘는 뭐야? 할 일이 방향성이 겨울로 가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여기에 근데 여름이 있어 봐요.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틀리겠죠. 할 일은 있으나 이게 능동적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해외로 떠나고. 이거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삶의 방향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감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화한테 할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소화? 예? 병원한테. 무조건 수입니다. 네, 수. 네. 그럼 열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있어야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목은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거와 똑같으면 요거의 차이점 뭡니까? 얘는 뭐죠? 정신적. 요거는 행동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일간한테 할 일은 어디입니까?
목. 무조건 목이고.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가 능동적이며 화는 수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금도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야? 기와 질의 차이라는 거죠. 정신적인 면이 더 강하고 이거는 행동적인 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수일간에 할 일은 어디 있습니까? 화에 있는 거.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에 있는 겁니다. 개수도 똑같은데 이거 역시 이제 정신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할 일과 일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이 수화다. 일간이 목금이다. 이런 거에 따라 틀렸어요. 수하니까 반드시 일간이 수든 화든 간에 반드시 첫 번째 뭘 찾아야 돼? 할 일을 찾아야 되죠. 네. 할 일은 대칭적 구조를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 열정을 찾습니다. 열정을 찾습니다. 뭐야? 무조건 목과 금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목은 기본적으로 이 재료적 특성이 있어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 선생님, 도구적 특성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자격증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완성된 거잖아요. 네. 이건 완성된 겁니다. 미완성된 것은 무형입니다. 무형. 자격증 다 무형입니다. 완성된 건 유형입니다. 완성된 거. 눈에 보이는 거요. 네. 망치, 돌멩이, 뭐 기술. 기술도 눈에 보이는 걸로 보나요? 그럼 기술자잖아, 기술자. 아니, 저기 뭐야, 무형문화재를 보통은 이런 걸 가지고 무형문화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형, 이 봐봐. 무형, 이 사람 뭐야. 봐,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그런 거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고, 무형문화재에서, 춤추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형문화재예요. 글씨 잘 쓴 사람도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편수, 무형문화재입니다. 예? 네. 틀리잖아요. 어? 아니, 기술하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 아닌가요? 무형이 무슨 기술이에요, 그게. 무형은 뚜렷함이 없잖아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니, 무슨 춤추는 사람이 무형문화재라고 남들이 인정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목장. 남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눈에 뚜렷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어, 인정받는 그 그렇죠. 틀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건 네네. 틀이잖아요. 목은 미완성돼 있잖아요. 네. 그럼 자격증도 틀 아닌가요? 그렇게 아니죠. 따지면? 틀이 아니죠. 자격증은. 아닌가요? 자격증은 어, 지식 체계를 쓴 거잖아요. 아니, 네네. 장롱면허 20년가, 무모녀 운전 20년가, 누가 운전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재료로 봐야 그거 무조건 된다. 재료입니다. 자격증은 아, 무조건 재료입니다. 네. 자격증 무조건 재료입니다. 네. 이거를 유형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네요. 자격과 경력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지식 체계입니다. 네. 경력은 뭡니까? 이건 기술 체계잖아요.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이 뭐예요? 커피 전문점에서 10년 일한 사람이 더 커피를 잘 만들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성이라는 건 눈에 뚜렷함이고 이거는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건 다 정해졌다는 네. 거예요. 네. 이런 재료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 도구적 특성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두세요. 열정이라는 것을.
그러면 네. 이 일간이 목금인 사람한테 할 일은 뭡니까? 여기 대칭적 구조입니다.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정입니다. 열정은 뭐 수화가 되겠죠. 네. 여기서 수는요, 수습입니다. 수습. 뭐 계획. 응? 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실천입니다. 실천. 완성. 뭐 이런 거에 관계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요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요, 지금 요 얘기한 거 있죠? 열정에서 수화의 열정과 목금의 열정을 변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수습 계획이라는 것이 뭐 기획이라든지 그렇죠. 머리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무형을 쓰는 겁니다. 네네. 이건 유형을 쓰는 겁니다. 유형. 네.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이, 화일과는 상관없어요. 화일과는 어차피 뭐 상관없고, 화일과는 크게 의미가 없고, 화일과는 이제 목을 재료로 쓰고, 네. 금을 도구로 쓰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수일과는 반대로 써요. 금을 재료로 씁니다. 목을 도구로 씁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도구적, 목이 재료적 개념이라는데, 요거는 인식체계의 변화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쌀이라는 것을 먹고 사는데, 쌀이 월지라고 치었을 때, 인도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인도 사람은 손으로 먹어요. 한국 사람은 뭘로, 수저로 먹습니다. 인도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먹는 거고, 한국 사람이 인도 사람 보면 좀 야만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먹는 건 똑같아. 쌀 먹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가는 반드시 이 인지력입니다. 인지력. 어떻게 세상을 인지하는 인지력을 의미하는 거지.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쌀 먹는 사람은 똑같은데 이 쌀 먹는 방식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목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면, 목이라고 했을 때, 화일가는 이거를 재료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쓰는데, 수일가는 이거를 뭐야? 도구로 인식하고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 자체는 뭐야? 재료라는 겁니다. 재료. 예? 이해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네. 근데 금이 있는데, 수일가는 요거를 뭐야? 재료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화일가는 이거를 뭐라? 도구로 인식하는 겁니다. 도구로 이렇게 인식하고 틀린 겁니다. 하지만 요 근본 자체는 뭐야?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수는 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많겠어요? 수가 많겠어요? 세상에. 화. 똑같죠, 무슨. 그러니까 지구가 존재하는 거지. 화만 잔뜩 있으면 지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은 걸 꼭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야. 저는 물어가지고 대답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개념을 항상 놓치지 마요. 그러면 이 목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금일간이 이 수라는 것 기본적인 것을 목 입장에서는 수를 보면은 뭘로 봐냐면 뭔가 수습 계획으로 보지만 이 금일간은 이거를 뭘로 봅니까? 반대로 본다는 겁니다. 실천, 뭐, 물질, 인류 행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는 기본적으로 수습과 계획이라는 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목금이라는 어떤 이 관념적 인식 체계가 결정하는 거지, 이 수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
네. 아, 그러니까 선생님, 금일간이 수를 볼 때는 이 수습과 계획을 하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죠. 지각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게 네네네. 말이 길어져. 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목일간은 간단하게 그냥 네. 수습과 계획하는 거지, 뭐. 네네. 이렇게 하는데 금일간들이 이렇게 복잡해져,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면 그 이유는 목화는 뭐 이 토라는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반대로 금수라는 것은 이 인지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국 목화라는 것은 여기서 잘 보세요. 목화가 토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요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금수가 토가 있으면 이 사람들도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원칙성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원칙만 따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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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조건 원칙만 따집니다. 네. 근데 목화가 토를 보잖아요. 목화가 네. 토를 보는 사람이 사람은 되게 융통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금수가 네. 천간에 토를 보지 않아야지만 비로소 융통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토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토라는 것은 네. 이렇게 그러니까 목일간이 금수만 잔뜩 보고 있다. 토가 없이 이 사람 되게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금일간이 목화를 보고 있잖아요. 예? 예? 네. 네. 토를 봤다. 되게 원칙주의자입니다. 금일간이 봄, 여름에 태어났는데 토를 보면 원칙만 따집니다. 토를 안 봐야지 융통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상대하는 겁니다. 토가 있으면 자기 인식체계 갖다 확립되어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답이 없는 거죠. 이 토를 본다는 건 천간뿐만 아니라 지지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간의 토, 생각적인 천간인 거예요. 거죠? 네네네. 지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는 거고. 네. 천간의 토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네네네. 원칙이냐, 융통이냐. 네. 그런 개념을 항상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봅시다. 남자 사주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자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갑오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5월생이다. 그러면 5월생이 할 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후. 그 다음에 간목한테 할 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간목을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금. 이 사람이 경금일간입니다. 경친 일주고 기묘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한테 할 일은 어디 있습니까? 간목이잖아요. 천간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할 일은 뭡니까? 간목인데 천간으로만 있네. 천간으로 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생각으로만 갖고 있다. 생각이라 정신으로. 어? 이 사람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수에 있네. 자수. 어째 능동적인 사람이겠네. 근데 오화가 있으니까 약간 수동적인 면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좌우로 어떤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경금을 만들어주는 것은 뭐죠? 경금을 만들어내는, 경금을 만들어주는 거요?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주는 아니, 경금은 누가 만들어요? 질문을 이해를 못. 아니, 경금이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이거죠.
감목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이거죠. 아, 병화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 네. 감목은 임수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자기 만들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연주에 있네요.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기 능동적, 그 다음에 자기 뭐 만들어주는 게 있고, 할 일이 명확하게 있고. 어떤 거겠습니까? 자의 감목이니까 뭐, 어떻게 막, 수습입니다. 수습하는 사람입니다. 또 오에 앉았습니다.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겠죠. 상공부 국장입니다. 왜 상공부겠어요? 자수니까. 자진이잖아요. 유통, 무역.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이프가 무슨 년생 같아요? 와이프 보자. 이거 일지가 와이프죠? 뭐, 을년생, 무년생, 개년생, 이렇게 찍어요, 그냥. 이 사람 개묘년생입니다. 개미년생이 와이프입니다. 네.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자신 갖고 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와야지만이 이 부부가 합심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융통성이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없겠는데. 에? 없겠는데요. 왜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야죠. 기토가 없습니다. 보통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네. 이게 없었으면은 융통성이 있겠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쉽다. 선생님하고 하면 쉽고요. 아, 혼자 하면 어렵고. 자꾸 이런 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또 하나 봅시다. 사업하는 사람도 할 일 없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해, 병호. 무조건 이건 절대적으로 수가 와야 되죠. 네. 이미 경금이 왔네. 그러면 일지라도 목이 있어야죠. 네. 오안에. 이미 또 시주라도 목이 있어야 되죠. 오안에. 할 일 없는 놈이에요. 근데 경금 만들어준 사람 누구예요? 병, 경금 만들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병화. 병한데. 정화가 괜히 꼽사리 껴가지고, 이건 뭐, 자기 괜히, 아버지 밑에서 일해요.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겁니다. 할 일이 이거 지난번에 제가 물은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할 일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거? 네. 할 일이 없어요. 네. 여기, 할 일이 없어.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와이프, 보자. 와이프 봅시다. 병정이 돼야 되는데, 와이프가 10몇 년생 와이프를 만났대. 이 꽝이지, 뭐, 씨. 선생님, 이게 지금 두 사람이 다 남자인데, 어. 여자도 밑에 지장간으로 만나야 되나요? 아, 그게 좋죠. 지장간 있는 거 나와야지 기분 좋죠. 내 일지 지장간. 오니까 이 와이프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나 있네. 와이프가 똑같은 게.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탈출하고 싶잖아요. 네. 맨날 수동적으로 살다가 지금 능동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려고 합니다.
왜? 임수했으면 자기 할 일이 명확해지거든. 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오하니까 뭔가 교육해야죠. 슈퍼하고 싶대. 슈퍼마켓. 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이런 자꾸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이 사람은 평생 수동적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항상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생기가 지금 다 없잖아요. 이 해준 간목 있잖아요. 해준 간목이 지금 생기가 지금 뭔지 좀 오화에서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랐어. 말라. 아유,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해준 간목이 나오려 그러면 인묘진이 와야 되잖아요. 네. 인묘진이 없으니까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뭐 이 갑이 못 나온다는 건 뭐 호흡이 안 된다는 거죠. 탄생에는 호흡이 폐병 환자입니다. 결핵으로 아. 고생했답니다. 네. 나도 마찬가지. 나도 수월생인데 목이 네. 없어가지고 나도 결핵으로 폐가 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술에는 반드시 인묘를 봐야 돼요. 축인을. 네. 수레가 축인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좀 안 좋아져요. 축인을 못 보고 사후를 만났다. 그러니까 생기는 항상 어디든 다 어떤 모습으로 있냐. 목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축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축토는 있지만 어. 별로 좋지는 않다. 기퇴 기능이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목 자체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 있어요. 네, 네. 네. 또 하나 사줘볼까요? 이런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남자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사주는 결국 요거 세 개 갖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이제 옆에서 제가 어떻게 이제 꼼수를 많이 부리냐 이제 기사년생입니다. 경호월에 태어났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화? 아니지 뭐 있어야 돼요? 수, 목이라도 수하고 님이 경금이 왔네요. 경술이래. 병술. 병술, 병술. 이렇게. 월지 좌우면에 직업 바꾸겠네. 바로 나와야죠.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경호의 뜻이 이 사람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의 할 일 없어. 할 일 없어요. 절대 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네? 밑에 뭘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열정이요? 이 자기 지지를 갖고 있는 구조들은요, 네. 이 검증하는 일을 하면 돼요. 검증하는 일을 합니다. 검증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토 있으니까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융통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사오의 경금이 나왔으니까 사오미의 경금은 뭐라 그래 설명했죠? 두 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훈련 받든지 남을 훈련시키면 됩니다. 해자축의 간목도 똑같겠죠? 네? 해자축의 간목도 내가 이거는 훈련이에요. 이건 육체적 훈련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학습하다, 학습시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훈련과 학습의 차이랍니다. 사오미는 노동 환경입니다. 이거는 휴식 환경이라는 거. 이거 개념 놓치면 안 됩니다. 노동 환경이잖아요. 네. 교사했답니다. 그러다가 뭐 하냐? 오술이잖아. 사오술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이니까 뭐야? 동업합니다. 사업합니다. 오술로 사업합니다. 그래서 극장했대, 극장. 극장을 동업 경영했대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술술이니까 무슨 부자? 땅 부자. 근데 어떤 땅 부자? 사오니까 건축 쪽에 땅이 좀 있겠구나. 왜, 이 술토가 돈이 되려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사오가 와야 된다 그랬죠. 네. 뭐, 진토는 해자. 해죠. 네. 미토는 인묘. 임, 축토는 신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돈이 되는 겁니다. 네. 술토는 화를 담아서 질로 만드는 거고, 술을 담아서 돈으로 만드는 거고, 미토는 목을 담아서 돈을 만드는 거고, 축토는 금을 담아서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축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리대금업자, 은행 이런 데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이런 인묘라는 것은 이 목도를 담아서 학원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아니면 세입자 받아서 하는 거. 인묘들이 사람 살아가는 세입자 주고 뭐 월세 받아 먹는 사람들. 신유축은 이자 수익, 고리대금업자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할 일이 없어. 어거지로 한 거예요. 어거지로. 어거지 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사업이나 해야죠. 뭐. 그러니까 잠깐 하다 마는 거. 이 경호기 조합들은 외워두세요. 경호기 조합은 뻘짓하다. 그러니까 교사가 뻘짓한 겁니다. 대도 않는 거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과 열정은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할 일과 열정이 이제 어떤 시절을 타냐를 봐. 이 시절을 이제 하나 플러스 해야 돼요. 시절이라는 것은 이 주는 시절과 받는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시절과 받는 시절. 이 주는 시절은 뭐야? 나의 활동성입니다. 응? 받는 시절은 나의 뭐야? 응? 비활동성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간목한테 주는 시절은 뭡니까? 활동성은 첫 번째가 뭡니까? 을목과 정화입니다. 받는 건 뭐죠? 개수와 신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네. 을목이니까 묘진사, 정하니까 오미신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묘진사, 을묘, 정을 이렇게 하고. 이건 뭡니까? 자축인이잖아요. 자축인이고. 자, 이건 뭐예요? 유술해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정과 확정에 관해야지만 일단 오늘은 이 천간 가지고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간목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목의 주는 활동소 시절은 어디가 물론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일단 간목은 뭡니까? 묘진사 오미신을 만나야 시절이 좋은 거예요. 네. 주니까 활동선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절은 어디겠어요? 요 받고 주고 요 시절이 가장 좋겠죠? 받고 주고 하는 거. 요 오미신을 만나면 다 줘야 되잖아. 왜? 다 줘야 내가 바뀌니까. 그래서 갑이 오미신을 본다는 것은요, 다 주다예요. 아낌없이 다 주다. 그래야 내가 오미신을 통해서 내가 이 경금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오미신 되고. 여기서는 뭐야? 이건 뭐야? 꼼짝 말고 다 받아야 돼요,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술에서. 갑이 유술을 본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받아야 돼. 왜? 유술회라는 어떤 금의 작용에 의해서 나의 할 일이 되는 대상이 돼야 되거든. 내가 설쳐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겁니다. 왜? 이 금의 공간에 사람들한테 할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 할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면 죽어요. 도태됩니다. 요게 바로 시절을 보는 거야, 시절을.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병화일간을 봅시다. 병화일간에 뭐요? 시절 뭐야? 정화와 뭐가 되겠습니까? 신금이 되는 겁니다. 받는 것은 어디죠? 을목과 뭐가 되죠?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화일간의 시절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정화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야? 오미신 이거 유술회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그죠?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주는 겁니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묘진사 이거 보니까 자축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일관한테 병화일관이 가장 시절이 좋은 게 어딥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바로바로 하는 거잖아요. 즉 교환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물론 이 유술에도 뭐 시절은 나쁘지 않지만 여기는 반드시 뭐야 자기가 이제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절이 좋다고 봐. 여기는 그냥 대우만 좋은 거야. 대우만 좋은 거야. 실제 실무에서 떠나다 이런 개념이죠. 유술애가 이거는 꼼짝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자축인에서 할 일은 병하잖아요. 네가 깜짝거리면 얘 죽는 거죠. 개수의 할 일은 병하잖아요. 근데 병화가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버림받다 이 뜻이 버림받다. 저 화장실 앞에서 책 사놓고 있어야지 뭐. 병화가 이렇게 자축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병화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꾹 참아야 돼. 자기 시절이 올 때까지. 어디 묘진사 오미신 올 때까지 꾹 참고 견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금일간의 시절은 뭐야? 간단한 신금과 뭐예요? 개수가 되는 겁니다. 받는 시절은 뭡니까? 정화와 뭐가 돼요? 을목이 되는 겁니다. 일정, 신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금이니까 뭐예요? 그대로 쓰세요. 유술에. 개수니까 뭐야? 자축인. 이거 묘진사. 이거는 오미신. 가장 좋은 거는 오미신에 받아서 유술한테 주면 이 시절이 가장 꼽히는 시절이잖아요. 너무 바빠 대신에. 받아서 줄래니 얼마나 바쁘겠어.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수일간은 임수의 시절은 뭐야? 개수와 을목. 받는 시절은 뭐죠? 신금과 정화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수니까 뭐야? 자축인. 을이니까 묘진사. 신이니까 유술에. 정하니까 뭡니까? 오미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 요거겠죠? 가장 꼽히는 시절은. 받아줘서 주고, 받아서 주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얼마나 좋아요. 꼽히는 시절입니다. 오미신에서 할 일은 뭡니까? 임수잖아요. 꼼짝 말합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묘진사는 뭐야, 이제? 자기가 이제 정권을 이양해야 되니까 대우받으면 됩니다. 현직에서 물러나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임수일간이 이직하려면 언제? 묘진사에 이직하는 겁니다. 네. 대우받고 나간다는 뜻이죠. 그 임수일관들이 혹시 이 묘진사 운이 올 때 이런 막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직이에요, 이직. 대우받고.
네. 여기서는 대우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얘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냐, 해주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을목을 시절을 봅시다. 을목의 시절은 뭡니까? 가장 먼저 병화, 그 다음에 경금이 되는 겁니다. 받는 것은 뭐지요? 간목한테 받아서 또 임수한테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병화니까 뭐가 돼요? 사오미가 되는 겁니다. 경금이니까 뭐가 돼요? 신유술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니까 뭐야? 임묘진이 되는 겁니다. 임수니까 해자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가장 좋은 거 뭐야? 임묘진과 사오미가 가장 시절이 좋은 거예요. 바꿔주고. 이때는 뭡니까? 역시 대우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역시 일목일간이 이거 대우니까 대우에 대해서 살펴봐서 안 보면 뭐 이직 변화하겠다, 이직 전환하겠다는 뜻이야. 이건 해자 축에서 이렇게 을목. 해자축의 능동적 기상은 목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꼼짝 말아야 돼요. 아니면 아니면 저 해외로 도망가든지 안 보이는 거 숨어버려야죠. 이 해자축은 을목만 자꾸 날리거든. 해자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을목이 해자축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야? 시절이 아주 왜 꼼짝마.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에요.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시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을의 을축들 막. 을의 을축들이다. 그럼 이건 뭐 시절이 얘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왜 해자축이 애들이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것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 뭐니까 기쁨조야, 기쁨조. 탬버린 치는 애들 있죠? 기쁨조. 얘는 의뢰는 정신적 아우 부장님 나이스, 사장님 나이스. 을축은 뭡니까? 이제 뭐 춤추고 막 난리 쳐야지, 막 껴안고 뽀뽀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을의 을축 애들이 전부 다 그런 직종에 가면 성공합니다. 사장님 나이스. 이거 해자축이잖아요. 어두운 공간에 가서 을목 가서 지랄 발광하면 됩니다. 우리 을축이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 가서 사람들한테 뭐 기쁨을 선사하다. 그리고 돈을 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나중에 신금할 때 이제 신사, 신축, 신비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하겠습니다. 네.